바이든 대통령이 아태기 문화유산의 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욕시 무차별 공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퀸즈 개발연합이 스리필드 카지노 개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를 2배에서 4배가량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New York, it's a hell of a town, but it's time to boss up now. You got skills? Prove it. We want street smarts, book smarts, upstarts. Stand up and get started. New job, new career, new you, New York. This city needs you. We got salaries, pensions, benefits, real talk, real perks, 9 to 5, night shift, on call, part-time, full-time. Your time, your choice. It's time to run this tow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의 달을 맞이해서 어제 백악관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포괄적인 이민 시스템 개혁을 위해 싸우는 동안 그는 이민자를 강간범과 살인자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들은 사람이 아니며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자신의 전임자는 우리 중 일부만을 위한 나라를 원한다며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미국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에 국립아시아태평양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 설립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함께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축사 도중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인 2005년 백악관 주방장으로 승진한 필리핀계 미국인 크리스테파 커머퍼드를 직접 연단으로 불러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 자신이 처음 백악관에 왔을 때 몸무게가 20파운드 가벼웠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0세 남성이 첼시에서 괴한에 의해 피습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맨하탄 첼시에서 한 20세 남성이 괴한의 머리에 둔기를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13일 오전 11시경 첼시 세븐에비뉴 23번가에서 걷고 있던 20세 남성에게 한 괴한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며 접근했습니다. 괴한은 비닐봉지에 담긴 알 수 없는 물체로 남성의 머리를 강하게 때리고 7에비뉴 북쪽으로 도주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머리에 출혈로 인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CCTV 장면에는 당시에 잔인한 범행 장면이 포착됐으며 용의자는 미국 국기가 그려진 검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를 목격한 제이슨 톨록 씨는 길을 가다가 머리를 잡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남성을 발견했다며 그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거리가 피로 물들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뉴욕시에서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격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11일 오후에는 타임스퀘어에서 36세 여성 관광객이 홈리스에 의해 가슴에 칼을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8일에는 유명 배우 스티브 부셰미가 맨하탄 3에비뉴 27번가에서 괴한에게 얼굴에 주먹을 맞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보이스 전 뉴욕시경 국장은 이러한 공격의 공포는 이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과 많은 경우 공격자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동기가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퀸즈 개발연합이 스리필드 카지노 개발을 위한 인근 부지 용도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퀸즈 개발 연합은 서쪽 퀸즈 지역을 대표하는 제시카 라모스 주 상원 의원에게 퀸즈 3빌드 인근 지역에 주차장과 공원, 식당 등을 개발하는 메트로폴리탄 파크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3필드 공원 용지 용도 변경 법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합은 해당 프로젝트가 퀸즈의 1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경제 발전, 인프라 개선 등의 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은 현재 3필드의 카지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3필드 주변을 개발하는 것과 별개의 법안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퀸즈 시민들은 카지노 건설 프로젝트와 함께 추진될 녹지 공간 사업과 인프라 개선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시 의회가 상업과 제조업 지역 내에 카지노 시설을 허용하는 토지 용도 변경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3필드 인근 지역은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이번 용도 변경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가 레이즈 연합 대변인은 85년 동안 3필드 인근 지역은 황량한 아스팔트 주차장으로 방치되어 왔다며 우리는 이를 바꾸고 싶다며 공원 용지 용도 변경을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배터리 등에 대해 최소 25%에서 최대 10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대중국 초강력 관세가 예상됐던 전기차와 철강 외에도 구형 반도체, 태양광 전지, 주요 광물, 크레인, 의료 제품 등 전 산업 분야에 대해 관세를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슈퍼 301조에 근거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하고 구형 반도체의 관세는 25%에서 50%로 각각 인상하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을 때리면 인기가 올라간다는 선거판의 현실을 의식, 트럼프와 중국 때리기 경쟁에 나선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지적 재산권 절도와 기술 강탈 등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관행을 일삼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의 최첨단 기술과 기반 시설, 에너지 분야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90%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위협하고 미국의 공급망과 경제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임 때부터 중국 상품에 대한 과감한 관세 부과 등으로 중국의 기세를 꺾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약하는 등 두 후보의 대중국 압박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과 공공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대거 유치했지만 유권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함에 따라 백악관이 적극 홍보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인프라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미국 구조계획법 등 바이든 대통령이 4개 경제 육성 입법을 통해 1조 3,2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투자를 유치했다며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 중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출범 이후 민간 기업이 발표한 투자는 8,660억 달러에 달하고 도로, 교량, 항만 등 연방정부가 인프라에 집행한 투자가 4,54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적 기회를 만들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내 제조업을 살리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를 성장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는 유권자들에게 먹혀들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P통신과 시카고대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17%에 그쳤고 오히려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답변이 24%에 달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노동자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답변할 정도로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해 이 법의 효과는 물론 이 법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4대 입법을 잘 안다는 답변은 각 법안별로 최소 9%에서 최대 17%에 그치는 등 유권자들은 사실상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결사 역할을 했던 마이클 코엔 변호사가 어제 법원에 출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추행 입막음에 대해 논의한 녹음 테이프를 공개했습니다.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직접 현금을 건넨 마이클 코엔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추행 파문의 보도 등을 막기 위해 자신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며 2016년 9월 6일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3분가량의 이 녹음 테이프를 코엔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신문에 나선 검사가 이 테이프를 직접 틀었고 트럼프는 우리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느냐며 150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0는 150,000, 즉 15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느냐는 의미로 성추행을 보도하려던 내셔널 인콰이러 보도를 막기 위해 판권을 산 돈이 15만 달러입니다. 코엔 변호사는 모든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폭행 입막음을 의논하자 그냥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며 또 대가로 지급한 돈을 뒤에 돌려받을 때도 트럼프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엔 변호사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단 한 가지는 임무를 완수해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며 트럼프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엔 변호사는 입막음 돈이 입출금 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통장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엔 변호사가 증언하는 동안 정면만 바라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코엔과 마주치는 것은 애써 피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뉴저지 유세에서 또다시 주한미군 숫자를 잘못 언급하며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유튜브 등에 올라온 유세 동영상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문제를 언급한 뒤 한국에 대해 20초가량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때 언급한 수치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문제에 대해 말하겠다며 우리는 그들의 군대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며 우리는 4만 2천 명의 군인이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은 그것을 바꿨다며 자신이 알기로 바이든은 자신이 한 방위비 협상을 깨기를 원한다며 바이든은 자신이 너무 거칠었고 한국이 많이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큰 돈을 벌었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조선 산업을 가져갔고 컴퓨터 산업도 가져갔으며 다른 산업도 가져갔다고 강조하며 그들은 그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3만 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4만 2천여 명이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한국이 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한국이 매년 1조 5천억을 분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거짓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즈와의 인터뷰 때 주한미군이 4만 명이라고 주장을 했고 지난해 3월 말 SNS에는 3만 5천 명이라고 주장하는 등 주한미군 숫자를 부풀리고 있으며 그래도 시정을 하지 않는 것은 일부 공화당 유권자들이 한국을 때릴수록 더 열렬히 지지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021년 3월 파생 금융상품 투자로 투자은행에 큰 피해를 끼친 한인투자가 빌황의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사기라고 주장하는 반면 황 씨는 적법한 투자이며 사기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모두 진술에서 황 씨가 위험을 만든 것은 더 많은 돈과 성공, 권력을 원했기 때문이며 커튼이 걷히자 그의 사업은 카드로 만든 종이집이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아케고스는 부패의 핵심이며 이 소그룹은 황 씨가 지시하는 것이라면 거짓과 속임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다며 황 씨는 주식을 더 비싼 값에 사기 위해 계속해서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황 씨 측은 그는 자신의 투자에 용기와 신념을 가졌으며 고객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투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 씨 측은 투자가 사기 목적이나 주가 조작 목적이 아니며 투자 대상 주식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투자였다며 적법한 투자였기 때문에 사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 측은 황 씨가 직원들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책을 읽으라고 권유했고 투자 기법도 바로 이 책이 조언했다는 것이며 황 씨가 뉴저지 집에서 사치와 거리가 먼 검소한 생활을 했고 자선재단을 설립해 기부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가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주말부터 프로스펙트 파크 동물원이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뉴욕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파크 동물원이 오는 5월 25일 토요일부터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앞서 프로스펙트 파크 동물원은 열대성 폭풍 오피리아로 인해 동물원 지하실이 최대 25피트가량 침수되는 등 기반 시설이 붕괴돼 약 8개월간 임시 폐쇄됐었습니다. 동물원 측은 아직 모든 시설이 복구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재개장을 앞두고 전력망 복원에 집중했으며 전기실을 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메모리얼데이에 재개장하는 동물원에서는 새로운 동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는 칠레에 서식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슴종 중의 하나인 남부 후두 2마리를 새롭게 만나볼 수 있으며 동물원 폐쇄 기간 동안 암컷 개코 원숭이 1마리가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하원 고령화위원회 위원장인 란킴 의원이 성인 데이케어 센터 관련 사기를 근절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출전만 하면 안타를 쳤던 바람의 아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가 13일 수비 도중 상대편 홈런성 타구를 잡으려다 펜스와 충돌, 어깨 탈구 진단을 받아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커트 캠빌 국무부 부장관이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압도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 해도 이는 9.11 이후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던 피트 부트지지 교통부 장관이 출장 때 비즈니스석이 아닌 이코노미석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퀸즈 레고팍의 공사 중인 빌딩에서 악취가 풍긴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결과 비계 사이에서 성별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텍사스주 소재 최소 24개 업체에 하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최소 72건 이상의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적 자산 운용 회사인 아폴로 매니지먼트가 인텔의 아일랜드 공장 신축을 위해 110억 달러를 투자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전부인 멜린다 게이츠가 자선재단을 분리하기로 하고 125억 달러를 받아 자신의 재단을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6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37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6분입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4년 속초시 미곡동부 특판 행사가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진행됩니다. 강원도 속초 특산품인 명태, 말린 오징어, 오징어 순대, 초사리 미역과 김, 갓김치, 모시떡과 인절미, 각종 젓갈류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뉴저지 한남체인을 방문해 강원도 속초의 맛있는 먹거리를 만나보세요. 이상으로 5월 1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